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과 게임 섹터를 담당하는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2022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섹터를 돌아보면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섹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언택트 붐이 불면서 인터넷 섹터 기업들이 한번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2021년에는 다시 코로나19 회복에 따라서 광고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광고가 이끄는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이후에는 정부 규제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2022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안타깝게도 정부 규제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지난 9월 달 정부의 핀테크 금소법 위반 사례가 발표된 이후로 줄줄이 인터넷 플랫폼에 관련된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섹터의 전반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고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통과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 두 가지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제출을 해서 지금 법안 통과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혹은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입점 업체에게 플랫폼을 계약을 할 때 중개 계약서를 교부하라고 하든지 혹은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용자 정보를 플랫폼이 자신의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를 금지를 하거나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통과 여부가 인터넷 플랫폼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이 있는 3월까지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당 대선 후보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게 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게 한다라는 이런 법안을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가격 비교를 통해서 팔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의 금융상품이나 카카오 보험의 보험 상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내년 3월 있을 때까지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들 플랫폼 업체들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현재 매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 후반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서치 플랫폼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15에서 20% 정도 커머스 같은 경우도 20에서 30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 한 50%대의 성장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올해 게임 부분의 높은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50%대의 매출 성장을 이룩했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광고, 커머스, 컨텐츠 전 분야에서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규제 영향에도 내년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모멘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으로 진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 이 세 가지가 글로벌 확장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 망가 같은 경우는 현재 크로스 소싱이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률이 20%대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메타버스인
제페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0% 수준의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런칭을 하면서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2022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웹툰, 게임, 블록체인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웹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웹툰과 일본에 진출해 있는 피코마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서구권 시장을 공략을 보다 강력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 크게 흥행을 했던 오딘의 대만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같은 경우도 글로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 사업부인 클레이튼을 지금 글로벌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이슈가 해소가 되면 주가가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은 당분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의 피코마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초기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3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오딘의 흥행을 따라서 한 2천억 중반 수준까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투자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인수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부분들은 인수 시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당분간 이렇게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규제 이슈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성장과 모멘텀 확장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정부 규제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아프리카 TV나 사람인 같은 버티컬 플랫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당히 높은 광고와 플랫폼 성장을 이루었는데 2022년에도 예년 수준의 20% 중반대의 매출 성장과 30% 중반대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NFT 마켓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출시된 NFT 마켓을 통해서 유명 BJ들의 아바타 상품이 고가에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BJ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프리블록스를 출시하면서 BJ들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아직 20배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람인 HR도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취업 시장 회복으로 높은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년에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더 높은 20%에 가까운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쟁사가 출시를 했던 채용 확정형 서비스, 합격 흑크나 전픽 같은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광고 매출이 아니고 인재를 추천을 하고 채용이 확정됐을 때 연봉의 몇 %를 수수료로 받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서비스의 출시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멘텀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에 비해서 최근 원티드랩 상장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 2022년의 인터넷 섹터 전망은 상반기까지는 정부 규제 우려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에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규제 이후 우려가 끝날 때쯤에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 플랫폼에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규제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버티컬 플랫폼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따라서 상반기에는 아프리카 TV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하반기 규제 완화의 밸류에이션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면요. 게임 시장은 2022년에도 블록체인 결합, 그리고 대작들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중국 시장의 개화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로 시장의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넘치는 유동성이 게임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이 게임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이 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모으고 있고, 이 늘어난 이용자들은 다시 가상화폐 가격을 늘리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시장에 결합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게임빌과 컴투스 그룹이 제시를 하고 있는 하이브가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보라코인을 통한 다양한 게임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메이드나 컴투스 그룹 같은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이 NFT, P2E 게임 생태계를 좀 이끌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나 엔소프트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이런 대형 플랫폼 업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희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중국의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되고, 특히나 한국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서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리스크를 내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중국에서 판호를 받고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을 했던 넥슨의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 1년 넘게 여전히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으면서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던파 모바일 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도 2년 넘게 포트나이트를 중국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개화가 기대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2년 게임 시장의 투자 전략은 일단 NFT P2E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선두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의 선점 효과가 줄어들면 결국은 어떤 게임을 가지고 있느냐, 게임 경쟁력에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대형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수혜주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 요소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 있는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대형사가 시장 수혜를 크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익 성장성과 성장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는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 우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W가 흥행을 하면서 올해 4분기 이후부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NC소프트의 영업이익도 2021년 4분기부터 2천억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리니지 W의 서구권 진출에 앞서서 NFT 마켓이 적용된 게임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NC소프트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20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오딘의 대만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상반기 이후에 오딘 외에도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의 국내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게임들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신작 게임의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모두 상반기에 좀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NFT와 P2E 게임에 있어서도 보라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의 런칭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카카오 게임즈는 다양한 모멘텀과 이익 성장의 두 가지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게임 업체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년 2022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전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